여러분, 아직도 30대의 어떤 패닉 바잉이라고 하나요? 공황 구매 멈추지 않았습니다. 예. 지난번에 제가 30대가 이제는 아파트를 못 사니까 결국은 빌라나 연립이나 다세대나 이런 거를 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점점 그 모양새는 가속화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이대로 가면 나는 영원히 집을 못 산다 하는 생각이 굉장히 강해져서 패닉 바잉, 공황 구매 지금 나서고 있는 게 30대잖아요. 그게 6월 달에 이어서 7월 달에도 점점 세지고 있어요. 보시는 것처럼 지난 3월에 다세대나 연립주택 거래량을 보면요. 이게 3,609건이었습니다. 그런데 7월에는요. 7,005건이에요. 7,005건. 거의 2배 늘었다는 거잖아요. 2배. 이게 서울 부동산 정보광장에 올라온 내용이에요. 2배까지 늘었다는 것은요. 뭐 패닉 바잉이라고 이야기해도 손색이 없습니다. 패닉 바잉이라고. 그런데 이게 보면요. 왜 이렇게 많이 구매하는지 이제 분석하는 데이터도 요즘은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분석하나 하면요. 이 빌라나 다세대나 연립주택이 있는 쪽 있잖아요. 이런 쪽이 있는 쪽에 보면 인근에 아파트 단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아파트 단지의 60% 정도 되면 그 빌라를 살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게요. 10억의 아파트다. 아파트 한 10억쯤 간다. 그럼 60% 한 6억 정도 되는 게 빌라예요. 그럼 그 아파트 근처가 한 2억 간다. 이러면 60%면 그죠? 1억 2천만 주면 살 수 있는 게 빌라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전세에서 또 전세로 옮겨가지 못하고 전세가 너무 많이 오르니까 에이 이럴 바에야 그냥 빌라 사자. 다세대 사자. 연립 사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실제 그렇게 사는 사례가 많이 일어나고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거래량이 툭 하고 올라가는 거예요. 국토교통부에 보면 실거래가 정보 시스템이 있습니다. 여기에 실제 거래되는 거 분석을 하면요. 강남구 개포동 녹경빌리지 B동 이게 32제곱미터입니다. 7월에 2억 5천만 원에 매매가 됐습니다. 2억 5천만 원에. 이거 5월까지 2억 했거든. 2억. 그럼 올랐죠. 고덕동에 있는 상명주택 전용 46제곱미터 이거 3억 1,800만 원에 팔렸습니다. 올 초 거래가는요. 2억 6,400만 원이에요. 5천만 원 넘게 올랐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강남만 그런 게 아니에요. 마포에 있는 벽산빌라 228제곱미터. 와 크네요. 그죠? 228제곱미터면 지난 8일에 24억 원에 매매됐습니다. 24억 원에. 이거 13일. 이보다 조금 넓은 게 있어요. 지난 13일에는요. 이게 230제곱미터가 18억에 거래됐네요. 무려 6억이나 높은 가격에 거래된 거네요. 어쨌든 빌라 쪽 이거 뭐 점점 거래가 이렇게 일어나고 있다는 그것을 단적으로 지금 보여주는 거죠. 데이터로도 나타나고 수치로도 나타나니까 말입니다. 실제로 한국감정원에서 조사한 거 보면 7월에 다세대 연립주택 매매 가격이 전월 대비해서 0.15% 올랐습니다. 0.15%. 이건 전국을 대상으로 한 거죠. 전국을 대상으로. 그죠? 12월에 지난해 10월에 0.36% 이후로 최고치입니다. 계속 오른다는 얘기예요. 5월달만 하더라도 0.02% 하락했거든요. 그런데 6월부터 오르기 시작하더니 7월에는 0.15%까지 지금 올랐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게다가 말입니다. 이렇게 오르는 원인 이 영끌 뭐 빌라 사는데 영끌 안 해도 된다. 30대가 그렇게 해서 패닉 바잉이 일어나는 거 이것도 뭐 당연한 거지만 여기는 또 갭 투자도 할 수가 있습니다. 갭 투자도.
지금 대부분 보면 정부의 규제책이 아파트에 집중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세대나 연립주택에는요, 예, 전세금 대출 이거 가능합니다. 전세금 대출 가능해요. 전세금 대출이 가능하다는 것은 갭 투자가 가능하다. 이 말이잖아요. 실제로요, 요즘 빌라를 통해서, 원룸을 통해서, 예,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어요. 게다가 지금 정부가 공공재개발 추진하고 있잖아요. 공공재개발. 공공재개발이 어느 정도 있다, 가능성이 있다 하는 쪽에 빌라나 다세대나 연립주택은 난리가 아니에요. 그야말로, 예, 먼저 사는 게 임자다 이야기할 정도로 나오자마자 쑥쑥 팔려요. 쑥쑥. 그러니까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드리는 거하고 마찬가지로, 예, 실패죠. 실패. 부동산 정책은 완전히 실패예요. 그러면 실패를 했으면 그에 대한 보완책이 마련이 돼야 되는데, 야, 그러지 못하다는 게 진짜 안타까운 이야기죠. 예, 아직도 부동산 정책에는요, 규제, 예, 규제만 난무할 뿐이에요. 그러니 뭐 되겠어요? 부동산 감독기구라고 이야기하는 부동산 분석거래원도 만든다고 하잖아요. 저는 부동산 분석거래원은 굉장히 가공할 것 같아요. 게다가 100명에서 200명 수준으로 만들어지면요, 집만 거래되면 뜯어볼 거예요. 내 계좌 다 추적하고 나 세금 냈는지 안 냈는지 다 보고. 이거야말로 또 하나의 국민통제 아닌가 싶어요. 저는 솔직히 부동산 거래 분석원에서 만들어진다는 거 굉장히 무섭습니다. 굉장히 무서워요. 지금까지야 검찰, 경찰이 필요시에 계좌를 볼 수 있었지만 부동산 거래 분석원은 거래만 일어나면 본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야말로 국민 통제죠. 아유, 저는 진짜 무섭습니다. 아마 그렇게 되면 부동산 시장에도 영향을 굉장히 많이 미칠 거예요. 네, 영향을 굉장히 많이 미칠 거예요.